미술가 위인전, 외젠 들라크루아. 반듯한 것만 강요하지 마. 어느덧 20대 중반의 나이가 된 들라크루아는 프랑스 미술계에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전시회에서 단테의 작은 배라는 작품이 상을 받았어. 그래, 나도 그 소식 들었지. 들라크루아라는 젊은 화가가 그렸다면서? 파격적인 구도에 색채도 생동감이 넘치더라고.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새로운 화가의 등장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당시 프랑스에는 고전주의 미술이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큰 흐름이었어요. 모름지기 훌륭한 미술 작품에는 과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정된 형식과 균형 잡힌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미술 교사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지요. 그런데 들라크루아의 그림은 그런 현실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여느 화가들과 달리 기존의 틀에 얽매이려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였을까요? 들라크루아의 도전은 곧 벽에 부딪혔어요. 그의 나이 26살 때 발표한 키오스 섬의 학살에 이러니 저러니 비난이 쏟아졌죠. 무슨 그림이 이래? 제목을 아예 미술의 학살로 바꾸는 편이 낫겠네. 대생 실력도 형편없는 자가 화가 행사를 하는군. 원래 사람들은 변화를 금방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는 해도 그와 같은 비난은 정도가 너무 심했죠. 들라크루아의 새 작품은 1822년 터키 군대가 그리스의 키오스 섬에서 저지른 만행을 비판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헤아려 주지 않았지요. 왜 이렇게 흉측한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뭔가 아름다움이 느껴져야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림에 대고 마구 욕설을 퍼붓기도 했어요.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들라크루아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굳건히 지켜가겠다고 다짐했지요. 키오스 섬의 학살이 발표되고 나서 며칠 후 들라크루아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친분이 있는 화가를 만났어요. 그 화가는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였지요. 자네가 새로 발표한 작품을 나도 봤어. 왜 그렇게 음침하고 안정감 없이 그림을 그린 건가? 들라크루아는 그 화가의 말이 몹시 불쾌했어요. 동료 화가마저 자신의 작품을 그토록 얕잡아 보다니요. 들라크루아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문을 열었어요. 이보게, 왜 모든 대상을 꼭 반듯하게 그려야 하나? 때로는 기울고 흐릿하고 어두운 것이 진실일 수 있는데.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너무 답답했기 때문일까요? 한번 터진 들라크루아의 말문은 쉬 닫히지 않았어요. 대생만 해도 그래. 무조건 세밀하게 그리면 되는 건가? 내 판단으로는 대생보다 중요한 것이 색채야. 그쯤 되자 길에서 만난 화가는 괜히 말을 붙였다 싶었어요. 그는 서둘러 자리를 뜨려는 듯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죠. 아이고, 그만해. 자네를 위해 꺼낸 얘긴데 우리 둘 다 공부나 더 하자고. 그러자 들라크루아는 다시 한번 똑부러지게 말했어요.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해야지. 하지만 명심해. 화가에게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제야 동료 화가는 그림에 대한 들라크루아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엉터리로 그림을 그릴 리가 없었지요. 그래요. 들라크루아는 고전주의 미술만 최고로 여기는 현실이 못마땅했어요. 너나 없이 과거를 그대로 흉내만 내려는 것이 싫었지요. 난 절대로 지난날의 그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야.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을 창조해야 된다는 뜻이지. 언젠가 그는 친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들라크루아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색채였지요. 그는 색채를 잘 활용해야 훌륭한 작품이 된다고 믿었어요. 한 번은 들라크루아가 파리의 명물인 콩코르드 광장을 거닐었어요.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이었죠.
때마침 황금빛 마차 한 대가 그가 서 있는 쪽을 향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어요. 이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들라크로아는 재빨리 몸을 피하고 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멀어져 가는 마차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는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황홀한 색칠 마술을 보았어요. 이럴 수가. 붉은 노을빛과 마차의 황금빛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네. 들라크로아는 한동안 마차의 꽁무니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문득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바로 이거야. 서로 다른 색깔과 빛이 어울리면 이렇게 미묘한 효과를 내는 거야. 들라크로아는 그 경험으로 색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날의 감동을 반드시 화폭에 옮겨보겠다고 마음먹었죠. 그 후 들라크로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림에 몰두했어요. 그 결과 32살의 나이에 또 다른 명화 한 점을 탄생시켰죠. 그림의 제목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었어요. 그것은 1830년 국왕 샤를 10세의 탄압에 저항해 파리 시민들이 일으킨 7월 혁명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었죠. 나는 거리로 나가서 총을 드는 대신 시민들을 격려하는 그림을 그려야지. 그게 화가로서 할 일이야. 그는 그림을 그리는 내내 피 흘리며 싸우는 시민들을 떠올렸어요. 그렇게 완성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이듬해 전시회에 출품되어 큰 박수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언제 그를 비난했느냐는 듯 칭찬을 쏟아냈죠. 이 작품 앞에 서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 들라크로아는 정말 솜씨 좋은 뛰어난 화가야. 그러게 말이야. 이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했던 일이 떠올라 오늘의 자유가 더욱 소중하게 생각되는걸. 그 작품은 구도와 색채에도 시비를 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에 대한 소문은 곧 프랑스 왕실에까지 전해졌어요. 루이 필리프 국왕도 그림을 감상하게 됐죠. 짐은 시민들의 힘으로 왕위에 앉게 되었어. 그대가 허락한다면 짐이 이 작품을 사서 간직하고 싶구려. 허락이란요, 폐하. 저로서는 영광일 따름입니다. 국왕의 요청에 들라크로아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어요. 무엇보다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그림을 인정받아 감격스러웠죠.